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준학원 중위팀장을 맡고 있는 이창화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25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설명회를 좀 할 건데요. 저희 학원에서 사실 중등부 내신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는 거는 이번에가 이제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항상 이제 정규반,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학원의 기준 1과정이 이제 3월달하고 4월달 이렇게 1과정인데, 그래서 3, 4월달 이렇게 1과정 묶어서 설명회를 2월달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1년에 한 번쯤은 저희 학원 내신 그 대비 수업에 대해서 좀 어머니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 좀 이렇게 1학기 중간고사 내신 설명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어떤 그 강사가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하느냐 이제 그거하고, 그리고 중2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중2 그 시험을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학원 그 내신 대비 수업 교재,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수업하는지 이제 그런 걸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자료가 지금 두 개인데요. 하나는 이제 프린트로 된 이제 중철 자료라고 하는데, 이제 요게 제가 이제 준비한 PPT 화면하고 동일하게 구성을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따로 뭐 이렇게 설명에 자료집 이렇게 저희가 항상 했었는데, 어머니들이 막 찾느라고 정신 없으셔갖고 그냥 편하게 저희 PPT 보시면서 요 자료집 참고하시면서 그대로 실려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자로 되어 있는 게 그 중2 내신 경향 분석집이라고, 작년 이제 이 근처 저희 학원에서 내신을 했던 그 학교들 그 시험을 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학교별로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21개, 올해 같은 경우에 22개 학교인데요. 작년에 이제 21개였거든요. 그래서 21개의 그 학교들 저희가 분석해 넣었으니까 뭐 모든 학교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님들 그 이제 자녀분들 그 학교만 보셔가지고 나중에 이건 댁에 가셔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자료집, 요 내신 설명의 자료집, 요걸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사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원장님이시고요. 일단 뭐 대치동에 많은 이제 국어 전문학원이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많은 국어 전문학원 중에 원장님이 수업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신 분은 저희 원장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원장님은 어머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학원 강사 거의 처음 할 때쯤에 그때 이제 뭐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제 유명한 소위 이제 얘기하는 일타 강사이셨고, 제가 사실 이 학원에 지금 올해로 10년 차거든요. 그래서 이 학원에 쭉 이렇게 오래 있는 것도 저희 원장님한테 강사로서 좀 배울 게 많은 분이셔가지고 이 학원에 좀 이렇게 오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원장님이 수업을 했던 분이신 게, 잘 하셨던 그런 분이신 게 좋은 게 뭐냐면은 강사들하고 말이 잘 통해요.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뭐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학원을 운영해야 되는지, 특히 저희 학원은 학년 팀마다 이제 팀장들이 있는데, 그 학년의 그 팀장들이 사실은 좀 이제 그 학년을 좀 주도적으로 선생님들과 이제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 학원은 이제 원장님의 어떤 그런 개입이라든지 그런 거는 크게 없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팀장들하고 그 각 팀원 선생님들하고 좀 운영을 맡기는데, 그때 이제 원장님이 큰 그림만 그려주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원장님이 수업을 하셨던 분이라 상당히 저한테도, 그리고 학원 뭐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접니다. 좀 예전에 찍은 사진이라 많이 좀 해맑아 보이는데 지금은 좀 많이 늙었죠. 얼굴이 빨간 거는 이 빨간 옷 때문에 그렇고요. 뭐 제가 술을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 저는 내신 담당, 이번에 내신 설명회니까 내신 담당 학교는 이렇게 4개 학교, 뭐 대명, 대청, 역삼, 진성 이렇게 맡습니다. 사실 저희 팀 중에서 제가 제일 적게 맡아요, 학교를. 왜냐하면은 제가 뭐 이렇게 시간이 뭐 많이 비고 그런 건 아니고요. 시간은 다 동일하게 꽉 차 있는데, 이런 학교들이 이제 좀 인원이 많은 학교들이라, 그래서 이제 2개 반씩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 수는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참고로 학원 강사 경력이 좀 오래됐어요. 사실 중등부 학원 강사로서는 좀 오래된 편에 좀 속합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처음 했을 때가
그 국정교과서, 나라에서 만든 교과서 하나일 때, 그때부터 수업을 해가지고, 그때 뭐 국어, 생활국어 막 이렇게 나눠져 있고, 토요일날도 학교 가던 그런 시대부터 수업했었고, 지금은 이 학원에서만 이제 중등부에서만 이제 10년 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총 토탈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이가 탈로 나서 잘 안 얘기하려고 하는데 보통 한 16년, 17년 애매하게 얘기하는데 따져보면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원강사를 좀 빨리 시작해갖고 아이들한테 나이는 94년 개띠, 갑술년생,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식이. 자, 그 다음에 신한 선생님도 저희 이제 정규반 때는 이제 이번에 독서논술 담당하시고요. 원래는 이제 쭉 고등부를 쭉 하시다가 저희 학원에서도 고등부를 쭉 하시고 사실 경력이 저만큼 오래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한 5년 됐죠. 한 5년 전부터 이제 저희 학원은 중등부가 상당히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신한 선생님이 고등부에 계시다가 중등부 저희 이제 중2 팀으로 합류하게 되셔갖고 지금 5년 정도 저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등부 국어 강사로서는 사실 신한 선생님처럼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베테랑 분이 이렇게 중등부에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베테랑이십니다. 그 아이들을 상당히 또 좋아하시고 그리고 정규만 된 독서논술 담당하시는데 본인이 책을 되게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갖고 뭐 책 선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때그때 좀 발빠르게 좀 이렇게 준비해서 학생들한테 맞는 그런 책으로 또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고등부에서 수업을 오래 하셔가지고 그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 지금 요 근처 기준으로 문법이 중학교 수준보다 좀 더 높은 그런 수준의 문법 문제라든지 뭐 프린트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신한 선생님의 어떤 그런 고등부 했던 경력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학교는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준원 선생님인데요. 원래 이제 그 혹시 재원생 어머님들 저희 지금 저희 중2 저희 학원에 보내시고 계신 어머님들 계신가요? 그 영과정 때부터 보내셨으면 아시겠는데 비문학 담당하는 선생님이 그 윤인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갖고 원래 이제 학원에서 강사 교체될 때 몸이 안 좋다고 이제 레파토리인데 진짜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래갖고 내일 모레 수술을 하셔가지고 영과정 때 수업하시던 분이 이제 중지를 하셨고 1과정 때부터 이진원 선생님이 저희 이제 중2 비문학 담당하고 계시는데 뭐 고려대 이제 국과 출신의 그 다른 학원에서 물론 경력도 있으시고 제가 이번에 저희 중2 팀 그 강사 이제 교체될 때 엄청 많이 시강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강이라는 게 뭐냐면은 강사들이 이제 와가지고 면접을 보고 하거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보지 않으세요. 그런 시강을. 보통 학원들은 뭐 원장님이나 아니면 이제 부원장님이나 그런 이제 분들이 이렇게 보고 이제 채용을 하는데 저희 학원은 좀 특이하게 뭐 강사들이 직접 보고 채용을 하죠. 근데 시강을 엄청 많이 봤는데 되게 고르다가 이번에 아주 열정 넘치시고 또 이렇게 젊은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의 그런 젊은 분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이게 해병대 장교 출신이에요. 해병대 장교 출신의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열정 넘치는 그런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학교는 이렇게 맡으시고요. 좀 뭐랄까 남학생들 지금 저희 학원 기준 요 근처 그 이제 남중 있죠. 대표적인 세계 남중 휘문, 단대, 중동 요런 학생들 지금 중2 때 요런 학생들은 상당히 이제 야생마 같거든요. 요런 학생들을 또 이제 이준원 쌤이 또 이제 남자분이고 하시니까 또 재밌게 잘 지휘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7개 학교 맡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수민 선생님이라고 이제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중2 때는 이제 클리닉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그리고 시험 때는 내신 담당을 이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홍수민 선생님 이제 중2하고 중3 이제 그 학교를 이렇게 맡으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 중2는 담당 학교가 대치, 개원, 잠실 이렇게 맡고 계십니다.
이분도 이제 요 근처 대치동에서 모 국어학원에서 또 하셨던 또 분이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경력도 많으신 그런 분이시라서 저희가 또 많은 또 시간, 그런 끝에 또 어렵게 또 모신 분이라서 저희 이번 25년도에 저희 중위팀 그 강사, 뭐 저를 포함해서, 뭐 저만 빼고 다른 세 분은 다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판단되고, 그래서 저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신 설명이니까 담당학 교육 좀 말씀드렸고요. 네. 이렇게 총 4명. 원장님은 수업 안 들어오고요. 저를 포함해서 총 아까 이제 4명, 예, 그 분들이 이제 중위 담당 3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제 중위 국어 시험 분석 이렇게 해놨는데, 작년에 이제 이 근처 저희 학원에서 저희 중위팀이 21개 내신 대비를 했는데, 그 모든 학교를 다 넣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특이한, 위주로 이제 포인트, 3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예. 그것도 이제 어떤 학교는 반드시 이런 경향만 낸다?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3가지 포인트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외부 지문과 비교 유형 문제인데, 이제 외부 지문이 이제 시험에 교과서 지문이 아닌 외부 지문이 이제 나온다.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작품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건데, 사실 요게 대치동의 중동부에, 그러니까 중학교에 좀 특이점이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사실 대치동이 내신은 지금 중학교 내신은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뉘는데, 코로나 전에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그 외부 지문 이렇게 자주 출제되고 뭐 그렇게 됐었는데, 코로나 때는 이제 그게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안에서만 내고, 그래서 사실 기출문제 중에 뭐랄까 제일 쉬운 난도가 20년이에요. 예, 코로나 딱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시험 막 한 학기에 한 번 보기도 하고, 뭐 1년에 아예 국어 시험 없는 학교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20년 기출문제가 그래서 난도가 되게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올라가서 코로나 이후에 최고 난도가 바로 이제 작년 24년도, 뭐 23년, 24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제 슬슬 특히 작년에 외부 지문이 나온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작품만이 아닌 외부 그 관련된 지문들이 나와갖고 학생들을 많이 이제 당황하게 했던 거죠. 지금 이거 이제 대청중 시험 문제인데요. 1학기 이게 중간고사였는데, 이게 이제 엄마 걱정이라는 교과서에 나오는 시하고 연계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던 거고요. 뭐 이런 식의 문제다라는 거 어머니 다 아시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에 나온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소설 소나기하고 연계된 문제였어요. 아이고, 소나기하고 황순의 소나기요. 이게 천재박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2학기 소설이었는데, 이 바로 이제 비비의 밤양갱. 작년에 이제 상반기를 강타한 노래였죠. 밤양갱 아시죠, 어머님들? 같이 불러볼까요? 이창화의 노래교실로. 이 노래 되게 어렵습니다. 혹시 노래방에서 불러보신 분 계신가요? 되게 어려워요. 박자 맞추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머님들하고 같이 노래 불러보려고 되게 연습 많이 했습니다. 이걸 제가 분석해봤더니, 떠나는 여기까지 끊고 이걸 이렇게 끊어야 돼요.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이렇게. 길에 네가 이렇게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박자가 맞더라고요.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어려워요, 하여튼간. 밤양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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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양갱. 자, 이게 보시면은 지금 노래하고 작품하고 비교하는 거는 그동안 종종 있었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뭐가 재밌냐면은 밤양갱이라는 노래가 되게 어려운 노래예요. 어머니들 작년에 밤양갱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뭐 지나가는 길이라도 뭐라도 이 밤양갱의 노래의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밤양갱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 이 가사 이게 보시면은 지금 이 화자, 이제 이 비비 가수가 여자거든요. 그래서 화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화자는 지금 노래 부르는 화자는 여성의 화자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남자친구가 헤어지는 거예요. 이별 장면이죠. 그렇죠? 남자친구가 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내게 말했다. 너는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아니야, 내가 늘 바란 거는 단 하나다.
그 뭐다? 달디단 밤양갱. 자, 밤양갱이 뭡니까? 밤양갱 우리 어머님들 혹시 어렸을 때 많이 드셨나요? 나이가 이제 밤양갱 드실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전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니까 이제 애들한테 할머니 이제 저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밤양갱은 뭐 좋아서 먹을 적은 아닌데 어쨌든 밤양갱 지금도 팔죠. 밤양갱, 연양갱. 그렇죠.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편의점에서 한 2,000원? 2,500원?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화자가 원한 건 밤양갱 하나라고요. 밤양갱 하나. 이거 가사가 되게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가사입니다. 그냥 뭐 정말 밤양갱 매니아가 아니라 뭐겠어요, 의미가? 하나에 2,000원, 2,500원짜리 싼 거, 별거 아닌 아주 작은 단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만나가지고 출출하지? 자, 이거 먹어. 날 위하는 어떤 그런 자그한 그런 소중한 그런 마음. 난 바란 게 큰 게 아니다. 뭐 진수성찬 그런 게 아니다. 자그마한 너의 마음을 원했던 건데 너는 나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난 밤양갱 왜 2,000원짜리 이거 하나 바랬다 이거예요. 예? 자, 이걸 근데 어머님들이나 저나 아이들이나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다 그냥 밤양갱이야, 갱이야 이거밖에 안 해. 갱이야. 그 어떤 애들은 갱이야? 갱? 뭐 깡패 원한 거냐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자, 요게 가사가 그러니까 되게 은유적이고 상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누가 쓴 줄 아세요? 가사? 작곡? 작사 작곡? 장기하. 서울대 출신 장기하가 쓴 거예요. 이 장기하 가수가 저도 이렇게 보면은 뭐 어쩌다 한번 보니까 뭐 발음부터 맞춤법, 정확한 발음 이건까지 되게 신경 쓰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가사도 상당히 이제 시적으로 지었어요. 저는 이제 다행히 뭐 이제 대청중학교 학생은 아니지만 다행히 그 인스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인스타 좀 많이 하거든요. 많이 봐요.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많이 보는데 왜 보냐면은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릴스 쇼츠 엄청 본단 말이에요. 그런 거 수업 때 작년에 제가 잘 써먹었던 게 뭐냐면 그 탕후루 챌린지 마라탕 탕후루 챌린지죠. 그런 거 딱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직보 때 애들 힘들어할 때 그거 똑같이 흉내해주면서 애들 되게 좋아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챌린지 제가 좋아하는데 그때 이제 인스타 보면서 우연히 나왔어요, 이게. 누가 쇼츠로, 릴스로 이렇게 밤양갱 의미해가지고 올렸는데 자, 어쨌든 애들이 그래갖고 이번에 작년에 2학기 중간고사 때 이 밤양갱이 뭐야? 다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답이 뭐였냐면은 그 소나기 아시죠? 황소의 소나기. 그 소년과 소녀의 그 순수한, 짧고도 순수한 사랑인데, 소녀가 이제 죽잖아요. 죽을 때, 뭐 이런 말 남겼다지 뭐야? 그러면서, 나 죽으면 그 새끼도 같이 묻어줘. 그러면서 소년이 깜짝 일어나갖고 놀래가지고, 예, 그거. 그때 이제 그 둘이 처음이자 마지막 데이트할 때, 소녀가 추워하니까, 소나기 맞으면서 추워하니까, 소년이 이제 자기 냄새나는, 땀 냄새나는 호쩌고리 그걸 덮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자그마한 정답은 그래서 그 호쩌고리였거든요. 자, 일단 애들이 그 저고리 이런 것도 사실은 잘 이제 간파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설 자체도 잘 모르는데 밤양갱이라는 이 어려운 노래가 나와버리니까 애들이 상당히 많이 틀렸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제 뭐 이렇게 수업하다가 대청중 애들 이제 수업하다가 어떤 여학생이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이 국어를 이렇게 썩 잘하는 여학생이 아니거든요. 작년에 대청중 시험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100점이 거의 없었어요. 만점이. 근데 자기가 맞췄대요. 너 어떻게 맞췄냐 그랬더니 인스타에서 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밤양갱 노래 풀이해주는 거를. 그래서 쉽게 맞췄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는 것도 도움이 되는구나 하면서 훈훈한 마무리였는데 지금 이렇게도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노래하고 비교하는 그런 문제는 간혹 나온 적은 있지만 뻔한 노래, 애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뻔한 노래 주어지고 작품하고 비교하는 문제 나왔었는데 이번 노래 자체가 너무 어려운 밤양갱이 나와버렸다. 그래서 애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문제고 지금 뭐 대청중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외부 지문 이런 뭐 꼭 문학 작품 아니더라도 노래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고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까다로운 서술형 문제인데, 이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전에, 사실 그 전에, 예전엔 진짜 저 학원 강사 제일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서술형, 찐 서술형이었어요. 뭐냐면은 막 정말 답안지에 막 한 5줄, 6줄,
막 그렇게 써야 되는 뭐 300자 쓰시오 막 이런 문제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학교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많이 좀 줄어들고 이제 코로나 전에는 이제 서술형 내지는 뭐 서술형하고 비슷한 뭐 서답형 뭐 단답형 이렇게 돼가지고 냈다가 코로나 때 이 서술형 내는 학교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 근처 학교에서도 확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이제 그 서술형 나오는 학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제가 이 서술형 문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정규반 설명회 할 때 제가 입시 개편안, 대입 개편안 그 말씀드릴 때 얘기했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나라에서 특히 이제 고등학교는 서술형을 강화해라. 그래갖고 이게 지금 아마 이제 올해 이제 고1부터 내신 대비의 어떤 경향이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이제 고등부가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은 중등부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는 역시 대치동에서, 좀 이제 이 근처 학교에서는 점차 이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서술형을 자체를 왜 내냐면은, 뭐가 있냐면은 서술형을 내면요, 학교에서 줄 세우기가 쉬워요. 감점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마침표 온점 있죠? 이거 안 찍어도 마이너스 1점. 문장으로 쓰시오 했는데, 예, 온점 안 찍어도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점수 나중에 보면은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은 애는, 뭐 이번엔 시험 잘 봤다고. 서술형 평가 자기가 뭐 넉넉하게 이제 마음 좋게 자기는 채점하고 엄마한테 한 98점? 97점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보면은 88점. 이런 거 다 깎인 거예요. 그런 학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단대부중. 단대부중이 그런 학교예요. 이 서술형 같은 경우에 이제 단대부중이 특히 이제 요 단대부중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거든요, 사실은. 다른 학교에서는 객관식으로 그냥 툭 나와버리면 끝나는 문제인데 조건을 막 4개나 이렇게 줘가지고 애들은 이제 남학생들은 이 조건 보다가 몇 개는 놓치고, 자, 이런 거죠, 이런 거 뭐. 총 2문장을 서술할 거, 이런 건데 이런 걸 놓쳐가지고 틀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이따가 이제 학생들은 이제 그 시험 잘 보는 좀 포인트 7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서술형 문제 말씀드리면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다른 학원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서술형 대비다 그러면은 서술형이니까 써야 되지 않겠냐, 쓰는 연습 막 중요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자, 이 문제도 보시면은 통일성 해치는 문장. 요거 지금 정해져 있어요. 교과서 비문학 비문학 지문인데 딱 그 지문에 정해져 있어요. 통일성 해치 문제 딱 한 문장 들어가요. 그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워서 쓰라는 거예요. 요 문장이 해치는 까닭을. 자, 이거 1번 조건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요거 모르면 못 쓰는 거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암기가 돼야 된다니까, 암기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서술형 대비는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엄청 많이 강조해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이제 강의 경력 별로 없거나 아니면 어머님들 이제 집에서 뭐 이렇게 되게 노심초사하시는 어머님들이 써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아니, 아는 게 있어야 쓰죠. 그리고 뭐 서술형 문제와 관계없지만 제가 제일 이거 장사 속에다 하는 학원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많이 없었는데 토론학원, 국어학원에서 토론시키는 학원. 아니, 초등학교 6학년 중1 애들이 뭘 알아서 토론을 합니까? 토론도 머릿속에 있는 거를 바탕으로 토론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냥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인풋이 없이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서술형 얘기하면은 서술형 대비는 암기가 먼저다. 그리고 조건 이런 거는요, 물론 연습을 해야 되니까 뭔 얘기냐면은 조건 맞추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연습이랄 것도 없어요. 잘 보면서 조건을 꼭 맞춰 써야 한다는 거를 숙지하고 쓰면은 됩니다. 웬만하면 요거 1번만 알면은 사실은 2, 3, 4번 조건 맞추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자, 어머니들 서술형 대비 꼭 기억하세요. 이거 저희 학원 안 되면 좋은데 제가 이제 설명 왔으니까 어머니들 이제 좀 그래도 나름대로의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서술형은 쓰는 연습하는 게 그게 대비가 아니라 암기를 해야 된다. 아는 게 있어야 쓴다. 자, 그 서술형 문제 채점 만약에 어떻게 하냐. 지금 1번에 통일성 해치는 문장이 있거든요. 이게 문장이 뭐였더라. 4층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 매장이 있습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일단 못 쓰면은 이게 몇 점짜리죠? 몇 점짜리 안 썼네, 만약에. 뭐 5점이라 그러면은 일단 5점 다 못 줘요. 마이너스 5점인 거예요, 그냥. 그 문장 쓰고 이런 조건에서 다 맞춰야지 이제 감점도 안 당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서술형은 암기 싸움이다, 암기. 암기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모든 걸 다 암기하냐?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거 있는 거예요. 지금 통일성 해치 문장 있죠? 요 다음에서 통일성, 응집성, 물어보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통일성 해치 문장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애들이 100% 외우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인 겁니다. 알겠죠? 암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암기 후에 시험, 숙제나 이제 그런 기출문제 풀면서 이런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쓰면서, 연습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숙민유중도 또 대표적인 서술형의 까다로운 학교로 가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서술형도 서술형인데, 숙민유중도 이제 조건이라든지 그런 게 까다로운 학교거든요? 제가 뭘 가져왔냐, 왜 가져왔냐? 이게 지금 숙명유중이 천재노예요. 백석의 고향이라는 작품이 교과서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 학교가 작년에 보니까 백석의 다른 작품,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이거 혹시 백석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백석. 어머니들 백석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머니들 때는 이제 백석이 그렇게 저기 아니었는데, 지금 백석은 사실 시 쪽에서 문학계에서는 해방전의 최고의 시인으로 뽑히는 게 백석이에요. 네, 백석이고, 제가 참고로 이제 제가 재수없게 할 때 요 얘기 하는데, 저 처음 보신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은 애들한테 특히 이제 저 뭐 하는 사람 같냐 물어보면은 많이 나오는 게 조폭, 건달, 갈비집 사장님 이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제가 안경 안 쓰는데 급하게 좀 안경을 맞춰 갖고 왔습니다. 좀 지적으로 보이려고. 좀 지적인가요? 자, 사실 제가 현대문화, 현대시를 전공한 석사 논문은 백석으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는 사실 백석인데, 백석하면 이제 뭐 키가 186에 잘생긴 외모 이제 그걸로만 유명한데, 시도 아주 정말 수준 높게 썼습니다. 그 당시에 저기하고는 다른 시인에서 볼 수 없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서구적인 마스크. 그러니까 100년 전 사람이에요. 100년 전. 30년대에 활동하는 사람이니까. 뭐 서울에 한양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성인 남자 키 해봤자 저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럼 186이니까 가슴밖에 안 온다고. 그럼 저 멀리서 막 지나가도 백석이 지나가면 보였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글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백석을 평가한 군계 일학과도 같다. 군계 일학. 나머지는 그냥 오징어. 에? 여기는 응? 딱. 근데 그런 사람인데 시는 자기 이제 고향 이제 북방의 언어를 써가지고 상당히 이제 사투리도 쓰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또 시어는 사투리 되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그런 내용이고, 사투리 되어 있고 투박한 언어로 되어 있지만 그 시의 구성 자체는 상당히 현대적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모던한, 그 당시에 다른 시에 보기 힘든 그런 모던한 그런 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를 깊게 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깊이 있는 시인인데, 어쨌든 요게 지금 외부 작품을 해서 아예 생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뭐 프린트로 준 겁니다. 주고 요게 나올 거야 하고 이제 공부시킨 건데, 이 남신유주동 박시홍방이 고향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고향 같은 경우에는 중1 때 배워도 되는 시. 예? 진맥을 짚어봤는데 뭐 아버지 있었고 아버지 친구 있었고 고향도 다 있었다 그거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중3, 한 예비고일 그때 이제 배우게 되는 작품이고, 실제로 이제 예비고일에서 배우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유동 지역 이름, 그리고 박시봉, 이거 박시봉, 시봉 그러니까 뭐 저기 욕 같은데 이름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집. 그러니까 지문 치면은 김영준의 세이자 이런 거예요. 박시봉의 세이자 이런 거예요. 자기 이름도 없죠.
방자가 붙으면은 박시봉 집에 사는 세입자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지금 이거예요. 나의 제목이 이거 남신이 주는 박시봉 방의 뜻을 서술하시오. 자, 조건 보면 작가가 들어가 있죠. 백석이라는 거. 그리고 제목 남신이 주는 박시봉 방. 예,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이거 왜 냈냐면 뭐 백석인 거 애들 알지 않을까? 실제로 애들이 소설이든 시든 작가를 몰라요. 이름을.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요 학교뿐만 아니라 객관식으로도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작가 이름을 다르게 하는 거, 바꾸는 거. 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기억나는 게 아까 소나기 작가 황순원 이거를 1학기 때 동백꽃 김유정으로 바꾼 문제도 있었어요. 뭐 위 소설은 김유정의 동백꽃으로 뭐 이렇게. 이 작가 같은 건 기본인데 애들은 그냥 쓱 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학교 선생님이 기가 막히게 아는 거죠. 이 숙명해준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둘 다 써라.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좀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서수연계 암기해야 된다는 게 이 남신이 주던 박시홍방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제목의 의미, 요거 중요합니다. 사실 요거 제목의 의미 수업 안 하고 그냥 대충 얘기하고 간 사람이면은 이거 시 잘 모르는 거예요. 제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시거든요. 딱 100% 나온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관련된 이게 지금 괄호 1번, 그 다음에 괄호 2번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갈매나무의 상징. 이게 남신이도 박신모의 후반에 들어가는 갈매나무라는 시어가 있거든요. 이 갈매나무가 상징하는 존재가 뭔지 써라. 갈매나무의 의미를 써라.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평론가 하면서 평론가에 막 길게 넣었어요. 제가 줄인 거예요, 이것도. 길게 넣었다고요. 이런 거 보고 애들 막 멘붕 빠지는데 사실은 이거 남신이도 박신모방에서 시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갈매나무의 의미, 상징. 이거예요. 하나만 딱 뽑아라, 그러면은. 갈매나무거든요. 이것도 역시 갈매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달달달 외웠으면 틀릴 게 없는 거예요. 틀릴 게 없다고요. 자, 오히려 그래서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2번은 맞추고, 아까 1번 있죠? 작가와 제목의 의미. 이거 틀린 애들 있더라고요. 이거 틀리고 2번은 맞추고. 이게 더 어려운 건데, 사실은. 예, 뭐 이런 겁니다. 그 외부의 실험에 맞서갖고, 이게 굽히지 않는 떳떳한, 그런 상징. 그래서 뭐,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갈매나무 의미 이런 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암기가 됐다면은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거다. 이런 건 이제 조건도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서술형 문제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법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한다. 이게 뭐냐면은 애들이 이 문법 개념을 보면은 지금 중2에서 보면은 이제 특히 정확한 발음과 표기라는 단어는 있어요. 그게 교과서만 보면 별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알려면은 뭐 중1 때 당연히 품사부터 해가지고 중학교 때 지금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형태소까지 다 알아야 되거든요. 배울 게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건데 특히 이 정확한 발음과 표기에서 지금 이거 진선현중 문제인데 진선현중 서술형이 들어가죠. 지금 보시면은 표준발음법과 한글맞춤법이 나오거든요. 그 표준발음법 조항을 정확히 외워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애들이 대충 공부하는 애들은 이거 읽고 어머니들 문제 내볼까요, 제가?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그치, 다 틀렸어요. 읽다가 아니라 읽다. 겹받지만 어려워요. 읽다. 아, 이게 안 써지냐. 읽다예요. 그럼 이거는 읽고. 이건 왜 일로 발음되고, 에? 이건 왜 이구로 발음되냐, 그거예요. 발음은 안다고요, 애들. 이제 발음 외우면은. 근데 서술형의 진선여중은 특히 문법 문제에서 그 표준발음법 조항, 이거 잘 내거든요. 제가 이거 진선여중 담당인데, 그래서 애들 막 달달달 같이 외우게 해요. 이거 그대로 쓰는 거였어요, 사실은. 어감말은 르그는,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이거거든요. 그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표준발음법 조항을 정확히, 그러니까 비단 이 진선현중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객관식으로도 이거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어감만, 그 표준발음법이 이게 11항이에요. 표준발음법 11항. 이걸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은 뭐 서술형이든 객관식이든 잘 풀 수 있는. 자, 이게 11항 적을 필요 없어요. 애들 뭐 공부할 때 다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어쨌든 이 문법은 정확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자, 이게 애들이 특히 중2 때, 저학년 때 잘 문법이 어렵다 이런 게 뭐냐면은 문법을 마치 모처럼 공부하냐? 문학 공부하듯이 해버려요. 저도 애들한테 그래서 엄청 막 진짜 막 강조하고 화를 내고 같이 저는 심지어 같이 외우게 해요. 이런 거는 같이 외워요. 뭐 어감말은 르그는 기억 앞에서 르로 발음한다. 이거를 진짜 5분 동안 같이 외운 적도 있어요. 그 입 벌리는 거 하나하나. 제가 2교시에서 작년에 대청중에서 수업했거든요. 70명 수업했어요. 2교시에서. 하나하나 다 보면서. 입 벌리게 하면서. 그런데도 같이 외우고 집에 가서 안 외우고. 뭐 이러면 그래서 문법은 이것도 정확히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해야지 뭐 서술형이든 객관식이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암기 그리고 이해 그리고 특히 지금 정확한 발음과 표기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문법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폭넓게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교과서 중학교과서 수준 이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서열중 문제인데 서열중은 사실은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른바 제가 얘기했을 땐 좀 더럽다. 그래서 아는데 틀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데 틀리는. 이 서열중도 좀 이제 좀 까다로운 학교인데 이게 얘네들은 이상한 문제가 좀 많아요. 하여튼간.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되하고 제가 이것도 사실 갖고 온 게 어머님들 이제 생활 속에서 이 어머님들 이제 저보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니까 많이 안 드실 건데 지금 중학교 애들 있잖아요.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난 왜 안 돼?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왜 안 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난 왜 안 돼? 이러니까 안 되는 자식이다 이거예요. 다 틀렸죠? 다 틀렸단 말이에요. 이런 거 지금 한글 맞춤법에 나와요, 사실은. 이 특히 되자 이거 어머님들 그 학생들 자녀분들 카톡 주고받을 때 카톡 주고받고 뭐 할 때 돼 이거 잘못 쓰면 꼭 지적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럴 때 어머님들 많이 헷갈리죠? 자, 헷갈리는데 자 이거 제가 좀 좋은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돼하고 돼 이거 쉬운 거 있어요. 사실 이제 정확한 이제 개념은 뭐냐면은 이 돼 같은 경우에는 돼어의 줄임말, 어간어고 어미가 함께 있는 거고 이거는 되다의 돼 이거 어간만 있는 거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혼자 쓰면 안 됩니다. 혼자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홀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돼지 돼자예요. 돼지 돼자. 자, 이거 이렇게 알려줘도 애들이 사실 헷갈려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어머님들 많이 헷갈릴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돼자가 들어가는 자리에는 하를 넣어서 말이 되면 요 돼자. 요 돼자는 해를 넣어서 말이 되면은 요 돼자 이거예요. 이거 넣어서 한번 풀어보실까요? 싫죠? 네, 그래서 정답은 2개 나옵니다. 2개. 뭐 보여드릴까요? 요거 리을하고 미음이 2개 나옵니다. 봐봐요. 안 하요, 안 해요. 뭐가 맞아요? 안 하요, 안 해요. 뭐가 말이 자연스러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맞다. 안 하죠, 안 해줘.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요것도 어려웠는데 이거 돼하고 돼 찾는 거 애들이 딱 뭘 어려워하는지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낸 거예요. 자, 이것도 어려운데 일단 이 서열중이 이런 식으로 지금 막 굳이 예를 들면은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1번 기역, 니은, 2번 디귿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막 뭐 해금이, 단소, 장구, 아쟁, 비파 뭐 이게 애들 이름이야? 자, 요즘 막 이래갖고 막 2개, 특히 이거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 우리 모둠이 찾은 자막에서 리을 문장에 미주신 분들 1개만 맞고 나머지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 같아. 이거 애들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리을 문장만 생각하고 한다 이거예요. 리을 문장만. 뭐 다른 것도 막 찾고. 그래서 이게 선택지 자체가 애들이 잘 이해 못해하고 틀린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해갖고. 자, 그리고 요거 용언의 어간어미가, 자, 어간어미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품사할 때 용언. 근데 어간어미를 잘 모르고 있는 친구 많아요. 아까 제가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돼지 돼자 같은 돼, 어간 돼에다가 어미 어가 합쳐갖고 이건 혼자 쓸 수 있다 뭐 그런 건데 이런 거를 잘 모르면은 이게 문제 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지나간, 지금 우리 친구들은 1학년 때 품사거든요. 품사 같은 거 확실히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교과서에 우리 정확한 발음과 표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우리 중학교 때 안 배우는 형태소 같은 거 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거 앞으로 배울 게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문법 문제를 자유제재로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 교과 수준 이상으로 문법은 좀 공부해야 된다. 특히 이 근처 학교는.
자, 뭐, 그 정도로. 아, 이거 문제만 해석했는데 해설이 재밌어. 재밌죠? 오늘 이제 좀 학생들 문제 뭐 나오는지 알아야지.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은 그냥 문제 보지도 않으시고 좀 공부 잘하시는 어머니들 이런 거 쉬운데 이거 왜 틀리는 거야? 막 이런 어머니들 계세요. 그럼 어머니들이니까 쉬운 거지. 응?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좀 뭐랄까 학생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이거 왜 틀리냐 이러면서 그냥 애만 막 조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학생들이 왜 어려워하는가? 왜 이게 학생들이 잘 못 푸는가? 그런 거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자, 이거 만점 전략 7. 요거 설명회 때 이제 제가 1과정 정규 설명회 때 마지막에 공개했던 건데 뭐라 그럴까? 저희 선생님들은 이제 경험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 학생들에게 중요한 거, 그런 걸 좀 만들어 둔 거예요. 지금 선정해 둔 건데, 지금 사실 이제 얘기했던 게 몇 개 들어가 있죠?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사실.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그런데, 이게, 학생들 입장에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는 잘 모른다면은, 일단은, 핵심이 뭐냐면은, 단원의 목표가 있어요. 단원 목표. 그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단원 목표. 그 소단원 목표 얘기하는 거예요. 소단원 목표. 대단원 목표는 조금 뭔가 추상적이고, 소단원 목표. 그거에 대한 문제는 꼭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천재박, 천재노 같은 경우는 지금 시거든요. 엄마 걱정 시. 기영도의 엄마 걱정 시. 그거 보시면 단원 목표 보시면 모든 과가 동일합니다. 대동소이예요. 화자에 대해서 어쩌고 그거예요. 그럼 뭐냐? 화자에 대한 문제 꼭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엄마 걱정이라는 시에서 화자의 상황, 화자의 정서 이걸 100% 외워야죠.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부 내용도 꼼꼼히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시험에 나올 만한 세부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챙겨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은 이거 어느 정도 잘 안 써지네. 이게 좀 꼼꼼하게 암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그래서 중학교 국어 시험은 뭐 생각하고 뭐하고 이런 것보다는 암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잘합니다. 좀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래요. 이제 물론 아까 뭐 외부 지문하고 연계 이런 거는 이제 좀 약간 수능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깊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생각도요, 어머니. 공부에 대한 생각은 아는 게 있어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깊게 생각하고 비교해보고 막 그런 거거든요. 암기된 게 있어야 추론할 수 있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국어 내신은요, 이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게 이제 그냥 응? 듣고 그냥 문제 풀고 그러는데 암기가 서양됩니다. 암기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위주로 암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2번. 외부 지문과의 연계주의. 이거는 이제 요새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역삼중도 지금 외부 작품 소설 연립주택 연립주택이다. 순례주택이라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노순내신데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순례주택이라는 최근에 그 소설 작품을 또 외부 작품으로 넣었어요. 역삼중 원래 외부 작품 잘 안 넣거든요. 특히 소설을. 근데 이번에 24년도에 넣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외부 작품하고 지금 연계를 하는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3번 서수형 문제는 이건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학 안 다니더라도 이 서수형 문제 대비는 암기가 문제입니다. 암기가. 그리고 쓰기 연습해보는 거죠. 암기가 먼저예요. 아시겠죠? 암기가 중요하다. 아시겠죠? 서수형 대비는 쓰는 게 대비가 아니다. 암기를 해야 된다. 중요한 거 위주로 암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 위주로. 자, 그 다음에 4번. 제가 또 말씀드렸죠. 문법은 교과서 수준 이상으로, 이거 중학교 2학년 교과서 수준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좀 깊게. 좀 깊게. 그래서 이렇게 해야 좀 어려운 문제 나오더라도 풀 수가 있다. 생각해서 맞출 수가 있다. 뭐 그런 거고요. 근데 5번이 선구안이 필요한 학교 프린트. 이거 선구안이란 말은 이제 오늘 예측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뭐 야구에서 쓰이면은 이제 이게 볼이냐 스트라이크냐 고르는 거고요. 학교 프린트를 되게 많이 주는 학교도 있어요. 뭐 쓸데없는 것까지 많이 주는 학교거든요. 이게 심지어 어떤 학교였냐면은 사립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중학교로 내려오신 분도 있어요.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은 고등부 때 썼던 프린트 있잖아요.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써요. 이 근처 사립에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애들이 막 선생님 이거 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수업은 또 그지같이 해.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수업은 잘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애들 입장에서 낮추고 차야 되네. 아니, 고등부 자료를 내놓으면서 프린트, 문법을 갖다 고등부 내면 애들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교과서에 없는 개념으로 막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나 모르겠다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저는 다 쳐냅니다. 아, 이건 안 나오고, 이건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학생들이 보기엔 힘들어요, 이거는 학교 프린트가 좀 나온다면은, 뭐 학원을 다닌다면은 학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골라주면 되는 거고, 어머님들이 만약에 학원을 안 다니고 어머님들이 좀 이런 건 좀 도와주시면 좋아요. 만약에 학원을 안 다닌다면 학생이. 그럼 프린트 한번 봐보자 하고, 교과서에서 이제 연계된, 교과서 중심 뭐 정리한 프린트다. 그러면은 뭐 오케이. 근데 막 딱 보니까, 막 이상한 거 막 들어가 있어. 그러면 요런 거는 좀 이제 어머님들 이제 어느 정도 다 훌륭하신 어머님들 이제 배우셨으니까 좀 이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애들이, 그래서 이런 학교는요, 꼼꼼한 애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진짜 소처럼 처음부터 다 외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교과서를 놓쳐버려요. 이거 참 애들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오히려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아예 포기해버리면은 쉬운데, 그 교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뭐 한 90점 이상 맞추는데, 이 프린트 때문에 망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건 잘 골라내야 돼요, 사실. 뭐 제가 맡은 학교들도 이렇게 막 주는 학교가 있는데, 그건 싹 제가 골라내죠, 이렇게. 이건 됐고, 이건 됐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자, 6번, 이거 낯선 선지가 뭐냐면은, 문장 자체가, 1, 2, 3, 4 문장 자체가 되게 까다롭게 써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력, 독해력, 문장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라 그럴까? 아예 문장을 이해 못 해가지고 틀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은 암기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건 좀 평소에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국어가 어렵다고 하는 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뭐 한 4주, 5주 수업해가지고 이런 능력까지 길러준다라는 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증가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작년, 재작년 계속 시험 난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 막 까다롭게 내버리면은 골치가 아프죠. 이거 7번.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냐면은 학생들이 어휘 문제를 간과해요. 이거 뭐냐? 에이, 뭐 다 알아. 뭐 이러면서. 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기가 막히게 압니다. 애들이 어휘 잘 모른다는 거. 그래서 어휘 문제 잘 내요. 특히 이번에 지금 1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소설 들어가잖아요. 소설 들어가면은 어휘 문제 거의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A, B, C, D, E 주고 살짝 바꾸는 거 있죠. 살짝. 자,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휘 문제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거 뭐 미천 다 드러나는데 이거. 이게 제가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 김영준 학원은 중등학원, 중등국어학원 치고 필요 이상으로 정보를 많이 공개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봤어요, 제가. 뭐 인터넷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정보를 공개했구나. 그럼 다른 데는 정보를 많이 공개 안 한다. 이런 거잖아요. 뭐 홈페이지도 운영 안 하고, 블로그도 운영 안 하고, 뭐도 운영 안 하고 그런다. 심지어 학원 선생님들, 강사들 사진도 없는 학원도 뭐 있다, 뭐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도 옛날엔 그랬거든요. 시크릿. 다시 이제 시크릿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저희 뭐 중등부 공개를 좀 이렇게 많이 하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차피 다른 데서 뭐 알고 해도 자신 있다 이거예요, 사실은. 저희처럼 커리큘럼 다 그냥 1과정 정규반 때 설명할 때 연간 커리큘럼까지 다 실었어요, 저희는. 도서 목록까지. 그런 학원도 별로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래도 따라 하더라도 자신 있다. 뭐 이제 그런 자신감 때문에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너무 공개한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또 공개가 싫어지고. 자, 어쨌든 어휘 문제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 잘 나온다며. 뭐냐면은 지금 쓰는 뜻하고 예전에 쓰는 뜻하고 다른 거 있어요. 아니면 이제 사투리, 동백꽃 같은 사투리이기 때문에 이 지금 표준어의 뜻하고 사투리 그 강원도 지방의 뜻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런 거 기가 막히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애들한테 근데 어머니들 얘기하면 애들이 잘 안 듣죠, 근데.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뭐 저희가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다 얘기하고 하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학생들이 좀 주의해서 공부하면은 좋겠다 이런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국어 내신은요 잘 보고 싶으면 암기예요. 암기.
암기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국어만 아니라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사회도 있고 뭐 중국어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것만 해도 1시간 됐어요. 너무 많이 했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은 이제 중간고사 내신 수업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과정 정규 진행 중이에요. 이번 주 금토일 3주 차고요. 그 다음에 다다음 주 3월 28, 30일 이때 이제 개강을 합니다. 내신은 학교별 내신으로 5+1회 이게 뭐냐면은 내신 수업 5회 1회는 그 직전 보강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시험이 좀 빠르게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24, 25 요때 보는 학교가 있어요. 다음 학교보다 지금 한 주 더 빨리 보는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4회로 됩니다. 좀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지금 불안한 게 시험 빨리 보는데 범위가 많다. 그러면 이제 공부할 게 빡세지는 거죠. 특히 중2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중2 내신 보면은 중1 때는 혼자 했다가 국어 뭐 혼자 해도 되지 했다가 한번 피똥 싸고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이제 그 그룹도 있던데 제로 베이스 원 제로 베이스 제로 베이스인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신이요. 어머님들 그 내신 수업 뭐 교과서에 있는 거 그냥 얘기해주고 중요한 거 위주로 얘기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문학이다 그러면 뭐 시, 소설, 시다, 소설이다 그러면은 일단 뭐 시의 3요소부터 시작하고 가야 되고 소설이다 그러면 시점부터 얘기하고 가야 되고 그래서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부만 하더라도 수미상관이다. 수미상관이 이제 고등부가 아니라 중3만 돼도 수업 안 해요. 그게 수미상관이지 하고 끝나는데 우리 중2는 수미상관 그러면은 우리 와이프 이름이 수미거든요. 제 와이프 이름이 뭐 사람 이름 생각하고 막 돌아가신 분이야 막 이래버리니까 그거부터 막 뭐 머리하고 꼬리하고 갖다 해갖고 뭐 수미상관 효과 4가지부터 해갖고 막 외우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중2인데 내신 대비를 막 어떤 학원 보니까 막 2시간 반, 뭐 2시간. 그리고 기말고사, 특히 중2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많거든요. 많은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청중 시험 범위 엄청, 대청중 뭐 역사함주한테 이제 많은데, 와, 문법도 들어가고, 근데 그걸 4번. 아까 정확한 발음과 보기를 2시간, 뭐 2시간 반에 끝낸다. 난 그 어떻게 수업하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경력은 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가서 들어보려고요. 하여튼 저희는 3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정규반 때는 3시간 20분인데 내신 때는 3시간이고 일단 그 타임은 똑같습니다. 금요일 6시, 토요일은 오전 10시, 2시, 6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밤마다 이제 여기에 오는 반에 있고 이렇게 있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아까 얘기했죠. 5+1 기본적으로. 어떤 학교는 4+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회 3시간, 내신 3시간인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라 그럴까, 중요한데 애들 잘 못 외운다, 그러면은, 저는 막 3시간 40분도 수업해요. 무슨 얘기냐, 약간 인심 좋은 노래방 사장님 느낌으로. 추가 시간 10분. 그 애들이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야, 추가 시간 오늘 30분 들어간다 그러면, 막, 환호성을 질러요. 좋잖아. 그러면은, 아니, 바쁘면 가. 좀 가라 그래요. 근데 안 가요, 어차피. 안 간다고.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적어도 학원에서 약속한 시간보다 더 하려고 하면 더 했지, 적게 하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거 뭐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과외를 했어요. 근데 그 과외 선생님이, 예를 들면 뭐 3시간 수업인데, 막 20분을 지각해. 그 퇴근은 칼같이 해. 막 그게 막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 제가 철학이 뭐냐면은 약속된 시간은 다 해주자. 그게 뭐가 됐든. 그래서 만약에 10시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난다? 그럼 10시에 수업 들어가는 거고 1시에 끝나는 거지. 막 10시 10분에 시작하고 15분에 시작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지각하는 거.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 선생님들 뭐 수업 늦게 들어간다? 저는 사실 안 보는 것 같지만 매일 눈을 보고 있다가 저 사람 수업 늦게 들어가네? 그럼 나중에 얘기해요. 수업 빨리빨리 들어갑시다. 근데 저희 팀 선생님 저 성격 다 알기 때문에 시간 아주 칼같이. 그래서 저희 팀처럼 막 10분 전에 들어가고 5분 전에 들어가고 오히려 선생님이 먼저 들어가요. 저희는. 그래서 빨리 와라. 뭐 앉아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2번 테스트를 저희가 이제 보는데 내신 때에도 테스트 점수 미달자는 수업 종료 후에 남아서 재시험을 봐요.
이게 재시험이라고 해서 꼭 다시 시험을 치르는 형식도 있겠지만 거의 공부 안 해온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 주고 외우게 하고 다시 이제 쓰게 하고 그렇게 또 합니다. 그 다음에 과제 미흡자. 과제 이제 매주 과제 나가는데 과제를 좀 잘 안 해왔다. 그럼 역시 남아서 이건 정규반하고 시스템 똑같습니다. 과제 수행하고. 근데 만약에 남아서 과제 수행하다가 다 못했다. 너무 많이 안 했다. 그러면 평일에 와서 재검사해야 됩니다. 평일에 와서. 이건 지금 정규반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명 과제 재검사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시험대로 똑같이 합니다. 제가 이거 내신 설명회를 안 하다 보니까 내신 때도 이렇게 한다는 거 어머니도 모르시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내신 설명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학교에 따라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업 시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추가된다는 아니지만 어떤 학교는 또 추가되고 좀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대청중 금요일반도 일요일반도 있고 역삼중, 진선여중 토요일반도 있고 일요일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토요일반 애들은 잘 따라왔어. 잘 외웠어.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얘네들 일찍 끝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찍 끝내는 게 1시에 끝낼 수도 있는데 일요일반 애들은 잘 안 따라오고 이렇게 잘 안 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복 계속 외우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딜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또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시험 전날 직전 보강은 2시간. 이거는 약간 제 철학입니다. 뭔 얘기냐면 시험 전날에 저는 이거 있어요. 직전 보강, 이게 시험 전날에 보강하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문제 풀게 하는 거예요. 문제 풀고 해석가지고 하고 제일 싫어합니다. 극혐. 저는 딱 2시간 선생님한테 다 주문했는 게 뭐냐? 저도 마찬가지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 쫙. 네. 그리고 문제도 줍니다. 기출문제 모아놓은 거 주거든요. 이따가 보여드릴 테지만 그거는 집에 가서 풀어보게 합니다. 같이 풀진 않아요. 물론 이제 기출문제 중에 좀 어렵다, 특이하다 그런 건 좀 같이 풀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직전 보관 때 아이들 좀 보내주시면 좋아요. 이거 애들이, 그래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애들이 가기 싫으니까, 나 집에 혼자 해도 그러거든요.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진선여중 재작년에 2학기 중간고사 기말이 100% 올 서술형이었거든요. 2학기 중간고사 때 14문제였어요. 제가 직전 보관 때 12문제를 맞췄습니다. 안 놀라시네? 두 문제가 뭐냐면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가 그 개학교는 뭐냐면은 교과서 뒤에 부록이라고 관용구, 속담 한 100여 개가 들어가요. 그거 뭐가 나올지 내가 어떻게 찍어?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거 어휘 문제 관련해서 2문제는 제가 물론 어휘, 속담, 관용구도 같이 보긴 봤는데 그거 2문제는 정확하게 시험 전에 딱 찍어준 건 아니고 나머지 12문제는 제가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직전 보강이 저희 중위팀은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싹싹싹 이렇게 중요한 거 딱딱딱 찍어주고 다시 한번 외우게 같이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직전 보강 좀 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 풀이는 어떤 식이냐면은 좀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거는 같이 선생님이 풀면서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직전 보강은 좀 보내주시면 좋다. 근데 학생들은 귀찮아 그러는데 싫다 그러거든요. 이거 꼭 보내주셔야 돼요.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직전 보강. 자, 2시간 한 이유는 짠하게 하고 딱 하고 딱. 전 심지어 어떤 학교는 시험범위 많다? 2시간 동안 그냥 화장실도 안 보내버렸다고요. 화장실은 보내긴 보내는데 이제 손 들고 갈 사람만 가라. 쉬는 시간도 안 줬어요. 2시간 내내.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다고요. 근데 짝 하고 딱 보내야지 애들 집 와서 또 다른 숙제하고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딱 이렇게 합니다. 딱딱딱. 자, 오늘 저 혼자 흥분한 것 같네요. 저 혼자 흥분했어. 자, 내신 수업 이제 5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때 24, 25 시험 보는 애들은 5강이 없는 거고. 자, 지금 시험이 취소된다, 본다. 지금 구룡중학생 어머님 계신가요, 혹시? 구룡중 없나요? 지금 구룡중 같은 경우에 9월 시험 안 본다, 본다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취소된다. 그러면 이제 대체 커리큘럼 깔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취소되는 학교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이 코로나 때 이게 취소된 학교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 커리큘럼 깔았는데, 내신 대비가 아마 거의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취소된다면은 대체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반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것도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은 내신 대비 학생들이 좀 적은 학교가 있는데, 시험 취소했다.
그러면 내신, 이거 대체 커리큘럼 진행하기 좀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두세 명 있는데, 등록이 두세 명 있는데 수업하기는 저희하고는 좀 힘들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다. 이게 시험 취소되면은 대체 커리큘럼 이렇게 진행된다. 문학으로만 깔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혹시 자녀분 학교 시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지금 대청, 역삼, 진서는 반이 2개인 거고, 나머지는 한 반입니다. 그래서 금토일로 이렇게. 그래서 담당 선생님은 제가 이제 넣지 않은 거에 너무 좁아져가지고, 담당 선생님 안 넣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시간은 이제 변동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정해진 시간이고 해서 변동은 좀 어렵고요. 일단은 연합반이라는 거 있죠. 연합반. 교과서 같으면 같이 듣는 거, 그런 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 국어 연합반이 있는 학원이 있던데 어머님들 그 연합반 보내지 마세요. 저희 학원 안 보내셔도 되는데 굳이 왜 연합반을 보냅니까? 단독 대비해 주는 데가 많은데. 그리고 연합반이 내신 대비반이 없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신 대비반이 없다면은 좀 그러니까 이 근처가 아니어서 내신 대비반이 대치동에 없다. 그런 학교 말고요. 이 근처 학교인데 내신 대비반이 없다.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은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예요, 사실은.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고. 하여튼 그래서 좀 이 근처 학교인데 연합반으로 보내신다라는 어머니가 좀 있더라고요. 시간도 맞고 하고. 그럼 왜 보내요, 그렇게? 예를 들면 진선여중, 휘문중, 단독 대비반이 여기 A 학원도 있고 B 학원도 있고 C 학원도 있는데 골라서 연합반은 굳이 보낼 필요는 없다. 그 학교 내신 대비해주는 학교로 가는 게 좋다. 저도 사실은 이 김영준 학원에서 예전에 김영준 학원 이전에서도 소위 얘기하는 연합반 교과서 출판사반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제가 몇 개 학교까지 했냐면 9개 학교를 했습니다. 9개 학교. 전설로 남은 9개 학교. 그 당시 현재 노학교. 근데 모두 했으냐? 춘천여중 학생도 있어요. 춘천여중. 춘천에서 기차 타고, 기차는 아니구나. 자, 경춘선은 너무 오래전 얘기고. 춘천에서 어머니가 차로 데려다 주셔갖고, 제 수업 토요일날 듣고, 가고, 9개 학교 있어, 9개. 서운, 개원, 모시기 다 합쳐가지고요. 근데 그거는 저니까 가능했지, 제가 아니면 좀 불가능했다. 그래서 지금은 단독 대비반으로 갑니다. 그 학교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의 어떤 특이사항이라든지,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 이런 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수업 체계는 좀 간단히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일단 학기별 내신 대비 수업을 합니다. 그때는 자체 교재로 저희는 웬만해선 단원별로 진도를 나가요. 그래서 결석을 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1주차를 빠졌다. 그럼 1-1이 통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내신 때는 결석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애가 토요일 반인데 토요일에 뭐가 있어갖고 못 와요. 이제 그런 친구들 토요일에 일 있어갖고 토요일날 못 오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직보까지 찍어요. 직보까지 영상으로. 그래서 집에서 볼 수 있게 하는데 특히 남학생들은 영상 집에서 본다고 하지만 어머니 방에서 나가면은 제 화면 띄워놓고 뒤에 딴 거 틀어놔요. 뭔지 아시죠? 스킵.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현장 강의, 그리고 그 내신 때 주말에는 되도록이면 스케줄 잡지 마세요. 정말 할머니 결혼식이 아니면은 잡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런 거 빼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빠지면 안 돼요. 이거 영상으로 듣게 하지 영상으로 듣고 온 애는요, 반드시 다음 주에 거의 제 시험 봅니다. 영상으로 봤다고 하지만. 아시겠죠? 특히 내신 때는 이 4주, 이 4번, 5번 안에 한 주에 나가는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빠지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보내주시다라는 거고요. 근데 과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과제집하고 기출문제가 나갑니다. 지금 요 교과서가 19, 20, 21, 22, 23, 24까지 됐고, 올해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그래서 모든 기출은 다 주진 않고, 필요한 어떤 좀 난도가 있는 기출. 제가 지금 작년부터는 21년이죠. 그거 주는 학교도 있고, 21년 거부터, 그 전 거는 이제 문제가 안 좋아서. 하여튼, 저희 학원은 이제 과제집하고 기출문제 이렇게 나간다, 과제로. 자, 보시면은, 지금 자습서 평가문제, 교사형 문제 있죠? 요게 과제집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실시간 방송이다 보니까 많은 어머님들 어떤 어머니가 보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다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있다. 예. 뭐 보시면 되고. 그래서 평가 문제집은 살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희하고는 과제 예배에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서 정도면은 뭐 사야죠. 그거 정도는 뭐 그거 정도는 사는 게 좋다. 사는 게 좋고요. 근데 자업서 사실 내용 이런 것도 수업 때 다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래도 자업서는 뭐 상당히 좋고요. 평가 문제 살 필요 없습니다. 저희 과제집에 있고 특히 교사형 문제 이게 뭐냐면은 출판사에서 학교 선생님들만 제공하는 거거든요. 학교 선생님 인증을 받아야 주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저희 과제집에 녹여냈습니다. 어떻게 잘 해가지고 녹여냈다. 특히 교사형 문제가 예전에 교사형 문제를 그대로 내는 학교가 많았어요. 이게 왜? 이게 지금 여기 솔직히 교사분들 안 계시죠? 지금 시간대가 오실 시간이 아니죠. 왜냐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좀 이제 되게 뭐랄까 그래서 이거는 애들이나 학원 강사가 못 구하지? 그래서 그냥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주에서도. 그래서 요거는 교사형 문제는 일단 좀 뭐랄까 되게 자업서나 평가 문제집 그리고 족보닷컴 뭐 있죠? 그거보다 제일 좋은 문제가 사실 교사형 문제예요. 근데 교사형 문제가 오타가 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오타였고 막 그러면은 뭐 안 좋은 문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교사형 문제 되게 좋은 문제 있습니다. 그 제일 좋은 건 기출문제예요. 그 학교의 기출문제. 하여튼 요렇게 해가지고 과제 나가고요. 만약 과제 안 해왔다? 그러면 재검사. 아까 말씀드렸죠? 과제 재검사. 그날 남고 평일에도 남고 평일에도 부르고 와서 검사 받는 거예요. 와서 학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복수 테스트. 이것도 이제 매주 보는데 서수형이 있는 학교는 서수형.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선생님들이나 웬만하면 테스트를 기출문제로 내라. 지금 기출문제가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내라. 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족보닷컴, 이거 자꾸 해서 얘기하면 족보닷컴 문제는 학교에서 거의 안 내요. 그냥 문제가 이미 뭐 애들 족보닷컴 많이 쓰는지 알기 때문에 어머니들 그 족보닷컴 문제 굳이 돈 내고 돈 받고가 아니죠. 돈 내고 다운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엄청 많아요. 저희 학원에 보내면은. 기출문제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기출문제가 많지 않은 학교들은 제가 이유가 있어요. 많지 않은 학교들은 사실 기출문제는 자기 학교 것만 중요하고 다른 학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그런 학교 있어요. 진선여중, 뭐 휘문중 이런 학교들. 다른 학교 기출 어차피 봐봤자 도움도 안 되고요. 암기가 중요해요. 그런 학교는 오히려. 예. 그리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또 못 보면은 남아서 재시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장치는 뭐냐면은 해오게 하는 거예요. 남아서 뭐 20-30분 공부한다고 얼마나 공부 되겠어요? 근데 이게 남기가 싫거든요. 애들은 다 가고 남아갖고 이 큰 교실에서 한 3명, 4명 앉아갖고 저랑 막 욕먹으면서 앉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싫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해오게 하는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좀 준비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김영준하고는 막 없는 줄 알아요. 막 내신 대비는 그냥 저희 막 대충 하고 그냥 막 우르르 그냥 보내고 우르르 수업하고 막 그런 줄 아는데 저희도 이런 엄격한 관리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 자, 그 다음에 직전 보강. 이거는 꼭 참석하게끔 하세요. 아시겠죠? 이런 시스템이 있다, 내신 때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뿅. 자, 요게 이제 그래서 저희 교재, 내신 대비 교재도 상당히 저희가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상당히 좀 이제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교재, 수업 때 쓰는 교재예요. 자체 제작 교재입니다, 이거. 그리고 과제집, 애들이 숙제해 오는 거. 그리고 복습 자료라 그래가지고 단원별로 그때 이제 이번 주에 뭐 1-1 나갔다고 1-1에 대한 내용 싹 줍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은 기출문제까지 좀 넣어서 줘요. 더 풀게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가지 나가고요. 그 기출문제집. 요거는 이제 매주 조금씩 나가기도 하고 묶어서 마지막에 나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학교가 지금 마지막에 한 3-4주차에 기출문제를 나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숙제량이 확 늘어나요. 기출문제 많아지니까. 그때 이제 배운 걸 가지고 문제로 막 풀면서 연습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시험, 공부는요, 저도 뭐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시험이든지 처음에도 처음인데 후반에 갈수록 딱 스파트를 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잘 보는 애들은 뒤에 3-4, 5주차까지 있다가면은 3-4-5 직보, 내지는 뭐 4-5 직보, 요때 스파트 올리면은 잘 볼 수 있어요. 요때. 예. 그래서 마지막, 뭐 수능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나중에 뭐 자격증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마지막에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때 기출문제 딱 주고
부르게끔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숙제가 많아요. 3, 4주차 뭐 이때. 그 피드백, 요거 출결 관리, 결석, 조퇴, 지각 했을 때 확인 전화 합니다. 이거 늦게 오면은. 저희도 다 이런 거 해요. 근데 어머니도 전화 좀 받으세요, 이거 제발. 애가 어떻게 되는지 행방불명돼. 이거 어머니도 안 받고 애도 전화 안 받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님께 과제, 얘가 오늘 뭐 어떻게 했다, 안 했다. 이런 과제로 갑니다. 내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과제 미흡자, 테스트 미통과자는 수업 후에 별도 지도하는데 이때도 요 점수 같은 거 어머니한테 문자로 갑니다. 아시겠죠? 문자로 가요? 누가 하품하십니까? 자, 누가 하품하세요? 지금 학생이었으면 혼났어요. 자, 그래서 어머니 혹시 문자가 안 온다! 문자가 안 온다! 이거 잘 확인해 보셔야 돼. 뭐냐면은 애가 막아놓은 걸 수도 있어요. 스팸 등록으로. 진짜 그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애가 쓱 해가지고. 어머니들 스팸 등록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어머니도 많은데 애들은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래서 막 저희가 욕먹어요. 김영준은 문자 한 번 안 온다고 뭐 애가 다행인지 안 다행인지 모른다고 학원비만 내라고 전화 온다고 막 이런다고. 이거 꼭 확인해 보세요. 저희는 매주 반드시 보냅니다. 정규든 내신이든. 아시겠죠? 어떤 학교는 다 보냅니다. 자, 근데 과제 제공서 이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 과제 안 하는 애들은 평일에 보통 화수목, 금요일 날은 또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요 안에 빨리, 특히 이제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이렇게 오게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말씀드렸지. 큰일 날 뻔해. 결석, 부득이하게 피치 못하게 결석을 했다. 수업은 영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과제, 만약에 2주차 때 빠졌다, 그럼 2주차 과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진 찍어가지고 저희 학원 이메일이 있거든요. 뭐 동영상에 사진 찍어갖고 이메일로 제출하는 거예요, 이거. 이건 애들한테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들 뭐 학원 빠졌다고 숙제 뭐 애가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이게 한 주 수업과 한 주 과제가 어마어마해요. 그거 빠지고 안 빠지고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지더라도 과제는 반드시 하게 합니다. 그래서 빠졌을 때 과제가 밀리잖아요. 주주치를 막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빠지는 게 좋다 그거예요. 그럼 막 빠지게 되면은 미리 프린트라든지 받아가가지고 집에서 과제 해오고 다음 주에 오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내신 수업 자료 왔네. 이거 저희 뭐 김영준하고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자료가 좋다. 근데 이건 제가 이거 억울한 게 뭐냐면 자료가 좋다 그러면은 학원에서 만들어주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뭐 타이핑, 편집 이런 거 학원에서 만들어주시는데 또 편집점 들으면 또 서운하니까 저희가 이제 자체 제작, 어떤 문제를 넣을지, 어떤 걸 할지, 그런 거 저희가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내신 때는 이렇게, 지금 역삼중 건데, 올해 거네요, 25년. 교재와 과제집, 이게 이제 세트로 나갑니다. 이게 세트로. 교재는 수업 때 쓰는 거. 과제집은 애들이 학교에서, 해오는 거. 학교에 한다. 집에서 숙제를 해오는 거. 요 안에 자습서, 평가 문제집, 출판사, 교사형 문제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들어가 있다고 하면 녹아 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집. 이건 또 이제 제가 만든 PPT라서 제 걸로 넣어봤는데, 이창화의 기출분석 원 해갖고 2기분. 이게 이제 애들 아까 3주, 4주차 때 나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22년도 기출문제 모은 거예요. 강남권 기출문제로. 그래서 천재박 건데, 천재박이 한 11개인가요? 막 그게 될 거예요. 학교가. 뭐 고학교 기출문제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23년 기출문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년이 전해였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거 먼저 나가고 그 다음 문제는 2기분 2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3주차, 4주차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 문제집 묶어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복습 자료. 요게 이제 매주 지금 이게 중간 4주차 1학기 중간고사 때네요. 요때 이제 제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거라서 알맹이 파고들어 고득점, 일명 이제 알파고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그때 당시 2다시 발표하기를 했던 거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2-2에서 21년 기출문제를 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21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알파고 프린트에 넣고 문제지로는 22년, 23년을 줬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집에서 복습도 할 수 있게끔 이거 내용 같은 것도 밑에 다 각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요 프린트 중철 자료 딱 이렇게거든요. 이런 거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복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뒤에 기출문제도 넣고 이렇게 복습 자료가 나가는 겁니다. 매주. 아시겠죠? 모든 학교 다 똑같습니다. 저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아시죠? 복습 자료까지.
그다음 테스트 이것도 이제 매주 보는 건데, 자, 이게 천재박 제가 쓸 건데요. 그래서 이거 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로, 이거 20년 기출문제로, 그 어렵지 않은 걸로, 또 어려운 또, 그 중에서 어려운 것 몇 개 넣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서술형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선여중 4-1 기출문제. 그래서 진선여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가, 예, 서술형 문제로만 또 이렇게 낸 거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진선여중은 서술형이 있는 학교라서 서술형 대비를 또 테스트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진선여중은 작년에 이제 후기 보니까 테스트 문제가, 사실 제가 진선여중 테스트 문제가 시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테스트 문제, 외우고 또 공부도 했었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진선여중 제가 이거 담당 학교에서 말씀드리는 어머님들 이제 간혹 그런 어머님들 계세요. 이창환 선생님은 남학생들이 좋아한다. 이거 되게 오해예요. 뭐냐면은 이거 오해 좀 풀고 싶은데 전 여학생도 많이 좋아합니다, 사실은. 근데 여학생들은 집에 가서 어머니들한테 이창환 선생님 잘생겼어, 멋있어, 좋아. 애들이 실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들었던 거예요. 여학생, 선생님 잘생겼어. 애들은 어머니한테 사춘기라서 얘기 안 하고 남자애들만 집에 가서 신나서 밥 먹으면서 막 얘기하죠. 이창환 선생님 너무 재밌다고 막.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창환 선생님 남자애들만 좋아하는구나. 아니에요. 여학생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학생 좋아하고. 저는 그래서 좀 이제 나중에 예전에 한번 오해받은 적, 그러니까 오해도 아니고 실망을 좀 많이 해요. 여학생들 해가지고 뭐냐면 이제 선생님 결혼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실망을 하더라고요. 그럴 줄 몰랐다는 둥. 그래가지고 항상 모든 수업에 1주차 때는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결혼했고 딸도 둘이나 있고. 예, 안녕히 가세요. 예,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정리. 이거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지금 진선여중 이게 제가 만든 거라서 제가 만든 프린트거든요? 진선여중 이거 프린트인데, 이게 지금 이영기의 낙화, 황지우의 스트레이트 세상을 뜨는구나. 이거 1학기 기말고사. 학교에서 프린트로 준 거예요. 외부작품 집어넣은 거예요. 외부작품. 그리고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시조하고 한시까지 해갖고 막 지금 벌거벗은 아이들이 개미불개미, 정약용의 고시팔, 이지연의 쌀이와까지. 이게 총 6개. 현대문학, 고전문학 해갖고 6개의 작품, 외부작품 준 거거든요. 저 이때 이거 만드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학교 프린트 저희가 그냥 대충 수업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프린트화 합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건데 학교 프린트보다 훨씬 좋아요, 사실은. 진짜로. 그냥 학교 프린트는 작품만 들어가 있고 한 2개, 1개 정도만 이렇게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내용 설명만. 그걸 제가 각종 다 하고, 막 동그라미, 막 세모, 컴퓨터도 잘 못해요. 근데 뭐 세모 이렇게 한글에서 따와가지고, 이렇게 늘렸다가, 늘려니까 막, 엔터 치니까 막 올라가, 막 내려가고 그래서 다시 집어넣고 잘 집어넣고. 이거 다 했습니다. 이렇게 프린트.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학교 프린트 되게 신경 씁니다. 왜냐면은, 진선여중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프린트가 해서 문제가 그러니까 외부 작품인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전에 애들이 오히려 교과서 문제에 맞췄는데 프린트에 나온 작품 문제는 틀린 적이 많아갖고 요거 수업하느라고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여학생들 잘 외우니까 프린트 예쁘게 만들어갖고 외워라 해가지고 달달달 외우게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도 사실은 저희는 학교별 내신 대비를 하기 때문에 잘 그렇게 또 준비합니다. 이렇게 다 프린트 해가지고 애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외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희 선생님 다 한다 이거예요. 뭐 저만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저 홍보하러 나온 게 아니라 저희 팀을 얘기하기로 나온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집전 보강 자료는 이건 또 역시 제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2세트예요.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2개 자료. 직전 보강 때 만점 요정, 이창화의 만점 요정. 그래서 이창화가 만점 요정이다 뭐 그런 거고요. 만점 요약 정리. 요게 내용 설명, 내용 정리 들어간 거예요. 요걸로 수업 쫙 하고 지금 이기자. 요게 이제 아까 이 기분은 내신 대비하면서 숙제로 줬던 거, 이거는 시험 전날에 주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삼중 작년 거니까 23년 기출문제 중에서 역삼, 대명, 대청. 이렇게 3개 학교 딱 묶어서 넣은 거예요. 작년 딱 그 23년 걸로만. 그렇게 해갖고 시험 전날에는 되도록이면 문제를 많이 안 줍니다, 많이 안 줘요. 딱 그 애들이 많이 풀어도 오랫동안 풀어도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시험 문제 되도록이면 많이 안 줘요. 그리고 사실 내가 깜빡하고 안 넣었는데, 여기다 또 뭘 주냐면은, 24년도죠, 작년. 얘네가 지금 예를 들면 시험이 좀 늦었어요. 응? 그러면은 시험이 빨리 끝나는 학교가 있어요. 뭐 대명이라든지 천재박 친구들,
서운이라든지 서일이라든지 뭐 그런 친구들 시험 문제, 다른 선생님한테 시험 문제 또 구해가지고 타이핑을 또 바로 칩니다. 근데 만약에 타이핑을 못 칠 정도의 시간이다. 그럼 아예 복사해가지고 나눠줬어요. 복사해가지고 이름 지워갖고. 그래갖고 다른 학교에서 막 시험 끝난 것까지 이거 되게 귀찮아요. 진짜로 되게 귀찮아요. 어차피 뭐 작년 것만 주면 되는데 근데 조금이라도 그거는 구경이라도 해보라고. 다른 학교에서 어저께 아니면 저번 주에 어떻게 문제 나왔는지 구경이라도 해보라고 또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나 저희 팀 선생님들 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줘요. 사실은 더 할 수 있는 건 하고 싶은 해야 되는 건 다 해주니까 어머님들이 뭐 김영준하고 뭐 대충 수업하고 뭐 그럴 아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1학기 중간고사 대상포진 걸렸어요. 대상포진. 뭐 이 머리에 와가지고 아주 고생했어요. 대상포진 걸리고 또 2학기 때는 저 백내장 수술하면서 한쪽 수술하면서 이거 눈 가리면서 막 수업했다고요. 그러면서 또 수술하고 뭐 예를 들면 수요일날 수술했는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수업했거든요. 추가 시간 다 넣어주면서 수업했어요. 추가 시간. 애들이 막 환호성 지르면서 또 눈 이거 가리고 수업했어요. 눈이 이제 한쪽 눈이 잘 안 좋아가지고 일단 뭐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미대비 학교 학생 혹시 어머니 계신가요? 이게 저희가 22개 학교죠. 22개 학교 이외의 학교 학생들은 지금 1과정 정규 재원생 다닌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과제집 있잖아요. 그걸 또 선물로 줘요. 학생들 좀 공부하라고. 근데 요거는 이제 내신 대비 하는 학교 학생들은 뭐 다 받고 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혹시나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내신 미대비 학교 학생 어머니 있을까봐 요건 꼭 받아가서 애들 풀게 하면 좋습니다. 그 교수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내신 수업 활용법. 자, 요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저희 학원 수업 들을 때 어떻게 내신 수업 들을 때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지 사실 저는 이거 얘기하고 싶어갖고 설명해 한 건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앞에 얘기가 좀 많았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수다쟁이는 아닙니다. 설명할 때가 제일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학원 수업 들을 때 아니면 학생들이 내신 수업, 내신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다른 학원 다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이게 수학하고 국어하고 내신 대비 좀 달라요. 문제 푸는 그런 게. 일단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자,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사실 이거예요. 뭐냐면은 일단 파트 1이 뭐냐. 수업을 학생들이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것 좀 절차, 방식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거. 현장 강의로 꼭 필참해야 된다. 아니 수업 빠지고 시험 잘 봤다. 아니 시험 잘 보기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저하고 4번 수업 중에 한 2번 빠졌어. 그거 어떻게 잘 보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내신 때는 현장 강의로 저희가 영상을 제공하지만 그래도 현장 강의가 좋다. 근데 뭐 부득이하게 다른 학원 때문에 뭐 있다. 그래가지고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상으로 봐도 될까요? 그건 봐야죠. 근데 그런 학생들은 어머니들이 딱 보니까 영상으로 봐도 될까요? 이런 학생들은 벌써 영상으로 잘 보는 학생들이에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뭐 그런 학생들 영상으로 봐도 좋죠. 집에서 영상을 봐도 공부 잘하는 친구 있어요. 막 집에서 혼자 보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수업 듣고 있어요. 그러고 전화가 와요. 어머님들한테. 그런 애들은 영상으로 봐도 되죠. 근데 웬만한 남자애들, 특히 남자애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장 강의로, 오게끔. 그 다음에 이거 복습하고 과제 문제 푸는 건데, 이게 중요해요. 암기를 꼭 하게 해요. 암기. 이게 뭐 문학 부분인데 비문학 파트든 문법 파트든 수업 때 들은 거를 암기를 하고 문제 풀어야 돼요. 제가 이거 내신 때 한참 얘기하는데 애들 무조건 문제부터 풀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중학교 이거 다른 학원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해도 마찬가지고 꼭 암기하고 그다음에 문제 풀어야 된다. 그리고 문제 풀 때 자기가 암기한 거 그거 이제 반복적으로 다시 되새김질 하는 거고 만약에 문제 풀 때 암기한 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게 없다. 아니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럴 때는 문제로 다시 내용을 외우는 거죠. 이런 식인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답풀이. 자,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틀린 거 다시 정리 이제 하는 건데 이걸 수학학원에서 했던 방식으로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2학년 초에. 그래서 이건 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질문. 자, 이 질문은 특히 저희 학원에서도 예전에 이제 뭐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받는 분들도 많았는데 제가 약간 좀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은 이거 뭐 제가 바꾼지 모르시는 분 많은데 예전에는 뭐 저희 학원이나 다른 학원에서도 선생님들 뭐 예를 들면 12시 이후에 질문하지 말 거 뭐 이런 거 카톡 푸사에 올리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2시엔 잔다. 응? 12시에는 이제 저기 하지 말고 다음날 보내라. 제가 이거 싹 바꿨어요. 뭐냐면은 24시간 해라. 그냥 다 해라. 문자 보내라.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자고 있다. 그러면은 다음날 해주마.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 팀 선생님들한테는 특히 시험 전날에는 되도록 새벽 2시까지는 자지 말아라. 이게 사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건데 새벽 2시까지 자지 말아라.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문자 질문 몇 시까지 받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12시까지 받는데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다음날 안 자고 있으면 받아라.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왜냐면 직보 때가 강사들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 A학교 오늘 직보했어요. 그 직보를 언제 하냐, 적어도 1시 이렇게 해요. 저희한테는 되게 이른 시간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직보하고 다음날 또 B학교 직보가 있단 말이에요. 또 1시에. 그러면 오늘 좀 빨리 자야 다음날 일어나서 또 준비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A학교 때문에, A학교는 다음날 시험 보니까 밤에 새벽 2시까지 안 자기 쉽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선생님들한테, 팀원 선생님한테 새벽 2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새벽 한 3시 반까지도 안 자요. 아까 대상포진 걸렸다고 했잖아요. 진선여 중 여기서 그 대상포진 걸렸는데 그 마라탕으로 챌린지도 흉내해주고, 여기 아파가지고 막 그러는데 집에 가서 병원 갔다가 링거 맞고 집에 가서 컴퓨터에 앉아갖고, 왜 컴퓨터에 앉았냐면은 누워있으면 잘까봐. 핸드폰 옆에 두고 계속 아픈데 막 끙끙 앓으면서 그때 몇 시? 한 3시 반? 3시까지 앉아있었어요. 안 눕고. 왜냐? 질문 오면 받으려고. 딱 이제 질문 이 정도면 애들 자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자고. 또 다음날 또 일찍 일어나서 또 직보 나오고. 그래서 이 질문은 애들한테 저희도 이제 얘기하지만 언제든지 해라. 마치 과외 선생님처럼. 저희가 인원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청중, 여기서 제가 70명, 총 토탈 대청중은 제가 100명 이상 했습니다. 대청중은. 이게 인원이 많지만 이렇게 제가 대청중 여기서 일요일반 대청중이 60명대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70명대로 끝났고 80명대에서 시작해서 100명이 넘었어요. 정확히 109명인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인원이 많은데 중학교 2학년 어머니들 그 얘기하면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왜 유지 가능했냐? 이런 식으로 질문 받고 자료 다 만들고 하기 때문에 수업 다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학생들 과외 선생님한테 질문하듯이 언제든지 해라. 저 같은 경우에는 카톡이나 문자로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카톡이나 문자로 많이 하는데 저는 전화로도 합니다. 전화로. 그래서 만약에 2시 반에 문자가 왔다? 안 자니? 안 잔대요. 그럼 전화로 해요. 왜냐면 문자로 카톡으로 애들 문장도 잘 이해 못하는데 카톡 문자 어떻게 이해해? 그리고 막 전화로.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예전에 진선여중 학생 기억나는 게 다음 날이 시험인데 문법 시험이에요. 애들 근데 10시 반인가에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이거 모르겠다고. 딱 보니까 상태가 심각해. 약간 중증 외상센터, 코드블루. 안 되겠다 해갖고, 운전하면서 전화해갖고, 걔랑 한 1시간 통화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문법 그 개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고, 확인시켜주고, 한 다음에, 오케이. 또 질문 있으면 하라. 그리고 딱 했는데, 다음날 하나 틀렸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시험법 하나 틀렸다고. 문법은, 그랬더니 문법 다 맞췄다고. 이제 그런 거에 저희는 이제 보람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질문 같은 거, 저는 몇 시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24시간 해라. 저는 주말에도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에 수업했던 애가 이따가 6시 수업하는데 문자가 막 와요. 그러면 다른 학교 수업 쉬는 시간에 항상 뭐 하냐면은 그때 릴스 보는 게 아니라 애하고 문자, 전화해요. 쉬는 시간에는 다른 학교 질문 받고 전화해주고 그리고 항상 토요일 10시, 일요일 10시 끝나면은 그래서 질문 온 거 전화 다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저희 인원은 많지만 이런 질문 이런 거 가능할까? 문자, 카톡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걸 왜 정착시키냐면 수업 때 바로 질문하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애들이 실제로요. 중학교 애들이 과외라 하면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5명만 되더라도 수업 중에 선생님 이거 뭐예요? 안 돼요. 그거 딱 질문하잖아요, 애들이 딱 눈치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도 알아요. 그래서 질문 같은 거 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로 자유롭게 질문해라. 그런 좀 큰 그림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전 보강 수업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참여하게 해라라는 거고요. 제가 오죽 중요하면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린 거죠. 자, 요런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수업, 이거 첫 번째 이제 1번부터 가는 겁니다. 수업 필참. 특히 이제 지각도 웬만하면 하지 않게끔 어머니들 좀 해주세요. 지각. 저 내신 때 5분, 10분 늦게 오는 거 정말 되게 많이 혼내거든요. 왜냐면 5분, 10분 사이에
중요한 내용을 나갈 수도 있어요. 응? 자, 이 시, 엄마 걱정의 시는 뭐 나오고 한다. 그게 5분, 10분 사이에 나올 수도 있는데 5분, 10분을 못 들은단 말이에요. 그럼 커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10분 전, 아니 5분 전이라도 좀 앉아가지고 있게끔 그렇게 좀 미리 보내주세요. 미리. 예? 그리고 학원하고 뭐 겹쳐가지고 늦게 온다.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그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계속 늦게 오고 하니까. 필기는 이제 이거 학생들한테 펜으로 하게끔 만들어야죠. 펜으로. 그래야지 이제 또 예쁘게 쓰고 지워지지 않고. 연필로 필기하는 건 최악이에요. 연필로 필기하는 거. 뭐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제가 경험 속에서 이제 애들한테 항상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 이제 결석 시에는 영상으로 꼭 강의 들어야 되고, 만약에 영상으로 듣더라도 숙제도 집에서 해서 이메일로 전송해야 되고, 이것도 만약에 안 하면은 예를 들면 2주, 3주차 둘 다 안 했다. 그럼 과제 재검사해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수업은 꼭 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복습, 암기, 특히 암기 후에 과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필기했잖아요. 이게 작년에 천재노인 거죠. 먼우일. 이렇게 예쁘게 필기했으면은 요거를 갖다가 외우는 거예요. 수명 필기한 거를. 그리고 외울 때 저희가 주는 이게 복습 자료. 이런 것도 활용해가지고 같이 외우고 해야 된다. 특히 이거. 암기 없이는 중학교 국어 시험은 그것 좀 힘들어요. 암기를 해야 그것 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 한 손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수능 형태.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도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지, 문제 좀 생각하고 풀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암기가 중요하다. 꼭 암기하고 과제 문제 풀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오답풀이인데요. 요거 진짜 내가 이거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수학 문제, 특히 애들은 수학 학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수학 문제 그 오답풀이 하듯이 해버려요. 자, 무슨 얘기냐. 6번이다. 틀렸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얘가 정답 채점한 다음에 다시 풀어요. 1, 2, 3, 4, 5 다시 풀어요. 그러니까 학생은 1번 해가지고 틀렸어요. 그러면은 이거 다른 색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풀고 뭐 예를 들면 5번이다 하고 오케이 이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존심 센 여학생들은 틀렸다고 표시 안 하고 다시 풀고 동그라미 치는 애들도 있어요. 자, 수학은 다시 풀어도 됩니다. 전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수학은 다시 풀어도 돼요. 틀린 거. 왜? 수학은 문제풀이 과정이 중요하죠. 근데 국어는 이 문제풀이 그 사고 과정이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쓰면서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이미 채점할 때, 자, 아까 1번이라고 했죠. 1번이라고 하고 틀렸잖아요. 자, 일단은 보통 1번 아니면 5번에서 헷갈려가지고 1번 찍었는데 틀렸어. 그러면 뭐야? 정답은 5번이겠지. 이거예요. 그럼 5번. 일단 다시 풀었을 때 생각도 안 하고 5번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다시 푸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세모 막 이렇게 해오는 애들. 다시 풀었대. 이거 의미 없습니다. 국어는. 전 내신 얘기하는 거 내신. 이거 수능 형태 문제가 아니라 내신 문제 형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틀렸으면은 과감하게 틀렸다 하고 1번 틀렸잖아요. 이걸 왜 틀렸는지 확인. 왜 이 문제의 정답이 5번인지 확인해야 돼요. 다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을 체크하고 이 5번이 왜 정답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빨리빨리 외우는 거예요. 모르는 건 외우는 거고. 이거 내가 모르는 내용인데 책 다시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어머니 그거 다시 국어 문제. 자, 일단 하나 둘. 왜 틀린 걸 다시 풀면 안 되냐? 자, 아까 정답 이거 1번이 아니라 5번인 거 확인했죠? 머릿속에 5번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5번 오케이. 그럼 너 생각도 안 해버려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또 틀릴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자, 이거 강사하자마자 안 게 아니라 애들은 도대체 왜 틀린 거 또 틀릴까? 뭐 할까? 이거 문제 내신할 때 왜 이렇게 할까? 수년간의 연구 끝에 하버드 국문학과와 함께 손잡고 연구한 건 아니지만 수년간의 연구 끝에 발견한 거예요. 이거 수학학원 문제 풀듯이 해서 그렇다. 다시 푸는 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저희 팀 선생님한테도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풀기 하지 말고 틀린 거 정답 체크하고 정답을 기가 막히게 체크 안 해요. 다시 풀려고. 정답을 빨리 체크하고 왜 틀렸는지 이게 왜 정답인지 파악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 내신할 때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사실. 아시겠죠? 저는 이거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중학교에도 내신 대비 뭐 애들 이전에 고등학교 내신 대비도 많이 했지만 중학교에 내신 대비 중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 2에서 나온 것처럼 저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이정재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니나 학생들보다 어떻게 해야 정상에 오를지 어떻게 해야 고득점을 할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건 경험에서 나온 얘기니까 아 그렇구나.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아까 틀린 문제, 정답 체크. 이거 중요하죠. 정답 체크. 그 다음에, 모르는 내용은 교재 확인하고. 그리고 이게 왜 정답인지, 이게 내가 왜 틀렸을까? 고민하고 이해, 암기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됐고. 자, 오답풀이는, 만약에 모르는 문제, 그렇게 교재 찾아보고 했는데도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선생님한테, 저는 이제 문자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문자를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전화로 잘해요. 전화로. 이거 모른다면 전화로. 그러니까 좀 길게 설명하고 싶어서 문자는 답답해서. 근데 이제 선생님, 다른 선생님 이제 카톡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고 하여튼 문자나 카톡으로 늦은 밤, 새벽 언제든지 뭐 24시간 내내 질문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이런 거 얘기하고 질문 언제든지 해라.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새벽 5시에도 문자 받아본 적도 있고, 작년에는 어떤 애가 같으냐면은, 문자를 끊어서 보내요. 카톡처럼. 쌤, 하나. 저기요, 하나. 어저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질문하면 진짜 농담 아니고, 지금도 막 노이로져 버릴 것 같아요. 새벽에, 저는 자다가도 답변하고 싶어도, 묵음으로 안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한 10개 보냈는데, 질문이 뭔지도 안 보냈어. 지금, 문자 해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돌아버려요. 뭐 그런 학생들은 제가, 야, 그렇게 문자 보내지 마라 라고 하는데, 이제 다른 애들은 이제 문자 오고 하는 거 저는 뭐 절대 혼내거나 왜 이렇게 늦게 보냈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언제든지 질문해라. 4번, 직전보강 수업. 이거는 저희 중2 수업, 직전보강 수업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총정리 수업입니다. 총정리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정리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짠하게 일단 그 베이직한 직보는 2시간으로. 근데 만약에 범위가 너무 많다. 그럼 2시간 반 할 때도 있긴 있어요. 뭐 3시간 할 때도 있고. 근데 일단 기본 베이스는 2시간으로 총정리 수업입니다. 자, 이거 직보는 그래서 반드시 참여하기 좋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직보 때는 이렇게 자료가 나갑니다. 총정리 자료 하나, 뭐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자, 이거 학원 문자 전송 반드시. 이거는 학생이나 어머니 둘 다 마찬가지예요. 내신 때에도 문자로 금주, 지금 오늘 이번 주에 나간 진도, 그 다음 주에 해 와야 할 과제 이런 게 나갑니다. 문자로. 그래서 문자는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어머니들도 확인하면 좋죠. 이거 어머니들하고 학생들하고 둘 다 보내요. 둘 다 보냅니다. 그리고 매주 출기였어, 과제 수행, 보태 점수 이거 다 나갑니다. 저희도 문제 다 나갑니다. 그리고 직전보강 일정도 저희 중위는 되도록이면 빨리 잡아줘요. 빨리 얘기는 해주고 문자도 이제 공지로 안내해줍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보내신다면 문자는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거 지금 뭐 1시간 반, 45분 했네요. 혼자서 이거 눈물에 설명회 하고 있네요. 힘들어. 자, 3번 질문 언제든지 환영. 요거 이제 문자로 이렇게, 요건 지금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은 저겁니다. 그 애들한테 문제 사진 찍어갖고 전송해서 해라. 문자나 전화로 답변합니다. 뭐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파트 4. 기출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기출 문제가. 그래서 사실 어머니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모든 시험에서 가장 좋은 문제는 기출이거든요. 뭐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내신도 마찬가지인데. 기출이 중요한 학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사립학교 있죠? 사립? 거긴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사립학교는 기출문제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냐면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이제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기간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유형이 싹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저희는 사립학교다 그러면 선생님들까지 좀 확인을 좀 하는 편입니다. 작년에 이 선생님이 뭐 어느 학년이었고 작년에 했던 선생님이냐 아니면 이번엔 새로운 선생님이냐 뭐 이런 거. 국공립은 사실은 기출문제가 유형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왠지 아시겠죠? 선생님이 바뀌기 때문에. 네. 근데 어떤 학교에 또 이것도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학교는 이제 선생님이 바뀌었지만 그 전에 기출문제를 보고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그런 문제 스타일 그걸 참고해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역삼중 같은 경우에 옳은 것의 개수 구하시오 이런 거 있거든요.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런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역삼중에 특이한 어떤 역삼중에 잘 나오는 기출문제 유형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좀 있고요. 일단 요거 하나 사립학교는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이런 거. 이 근처에 또 사립학교도 있잖아요. 기출문제 중요하니까 꼭 기출문제 좀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문제, 저희 학원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기출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정작 과제집, 뭐 자업사업 평가 문제집 이런 문제는 막 풀고 기출문제를 안 푸는 애들이 있어요. 뒤에 이제 막 숙제 많다고 막 안 하고 뭐 그러는데 너무 아쉬워요. 기출문제 후반에 저희 학원에 나온 기출문제 이게 제일 좋은 문제다. 예, 그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예, 이거 시험 전날 직봉. 이거 제가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지금 애 보세요. 집에서 혼자 하는 애거든요, 지금. 엄마, 2시간 왔다 갔다 하면 3시간 걸려. 나 집에서 3시간 하는 게 훨씬 나아. 눈깔 보세요. 이거 집에 여기 가고 있죠? 여기 뭐가 있어요? 핸드폰 있단 말이에요. 딴 데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 자, 뭐, 어머니들 이거 시험 전날 기억나시나? 시험 전에 집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하기 싫던 책상 정리. 너무 하고 싶잖아요. 청소가 재밌어, 시험 전날에. 공부하기 싫으니까. 아니, 여기 눈빛 보니까, 아닌데, 난 공부가 재밌다 하는 어머니인데, 저는 그랬어요. 애들도 그래요. 시험 전날에는 사실은 공부 빼고 다 재밌어. 청소도 재밌어. 막 책상 정리하고, 막 중학교 1학년 때 뭐 준비물 이런 거 쌓여있는 거 막 치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밥 먹고 나면은, 공부해야 지금 친구한테, 여학생들은 친구한테 카톡 와. 그 친구하고 막 수다 떨다가 보면은 11시, 12시, 포기, 이런다고요. 시험 전날에 집에서 5시간, 솔직히 5시간 한다고 해봤자, 1시간도 공부하는 거 힘들걸요? 그냥 학원 보낸다면 직보 수업 2시간, 제가 말씀드린, 이 2시간 동안에 시험 전 범위를 쫙 훑어준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낫습니다, 이게. 이게 명언이에요, 이창화의 명언. 혼자 공부하는 도자식보다 직보 2시간이 훨씬 낫다, 이창화. 이 학생 다 보십시오.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모습. 예, 이것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그 학생들, 엄마 다 집에서 혼자 할게요, 뭐 할게요, 그런 거 속지 마시고, 직보 보내세요. 모르겠어요. 전교 1, 2등 하고 막 그런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정말 혼자서 해도 되는 애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애들은 한 100에 1명도 안 돼요. 직보 때 혼자 하는 게 훨씬 나은 애들은 100에 1명도 안 됩니다. 그게 어머님들 잔인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보 때는 꼭 보내서 그 직보 마지막 수업까지가 제 내신 대비의 끝이에요. 제가 저나 다른 선생님들이 가장 촉이 좋을 때가 뭐냐면은 쭉 한번 수업하고 마지막에 수업할 때 가장 촉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촉이 좋은 때 마지막 직보 그 2시간이 되게 좋은 수업입니다. 그 직보 때 꼭 보내주셔야 내신 대비 수업에 어떤 좀 이게 활용이 좋은 결과로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긴 시간 동안 내신 설명에 좀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남으셔갖고 전화 화순쌤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내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